제가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뭐 이학스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고요. 이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이제 이런 건 지도서에 다 나와 있죠. 지도서에 이렇게 선수학습 어떤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선수학습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파일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학스터 내에 별도 기초 수학 학습반을 생성을 했어요. 선생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이학스터에서 이번에 온캠 교실이라고 학생들을 이제 재능 기부로 좀 수학 기초 학습을 가르쳤는데 그거랑 좀 연동을 해서 우리 반 친구들도 기초 수학 학습반을 우리 반 5학년 초사부초등학교 5학년 3반 이외에 기초 수학 학습반을 생성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지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마인드맵에서 각 단원마다 선수학습을 제가 매핑을 했는데 그런 선수학습 내용과 단원 핵심 내용으로 강의를 찍어서요. 오늘 말씀드린 아이캔노트로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학스터 내에서 화상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하는 학생들만 이제 들어와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화상 수업을 녹화본으로도 업로드를 했는데요. 제가 아이캔노트로 작업한 내용들 좀 그 강의 영상 올리고 했던 내용들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3 빼기 217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이캔노트를 통해서 543에서 217 판서 자릿수를 프로그램으로 써줬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의 영상을 빼기를 찍어서 하려고 보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3에서 7을 올렸고요. 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주 1회씩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해서 원하는 학생만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선생님 네가 네, 세상이 이렇게 적어. 해서 문제 풀이를 그리고 학생들에게 거기에 5배인데 진행을 해줬습니다. 5배보다 한 살이 네, 이렇게 해서 이학스터 내 별도 기초 수학 학습반을 이제 운영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수학습 복습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아이캔노트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제가 그 수학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툴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히 어떤 거를 이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혹시 이 스마트 수학 학습 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지식센터에 초등수학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 초등수학 스마트 툴을 따로 다룬 강의가 하나 있어요. 이번 달에도 강의가 아직 열려 있는데 그거 신청하셔서 요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복습을 위해서 이제 학습지를 선생님께서 많은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텐데 요런 1인 수학이나 M티처에 가입을 하시면 온라인 수업 자료실에서도 사시별로 이렇게 거의 문제집 수준으로 이제 PDF 학습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판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저는 이제 판서 프로그램에 교과서 띄워놓고 학생들의 교과서 정말 위에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식으로 아이캔 노트를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두 번째 활동 때 이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학스터 과제로 인터랙티브 학습지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선생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티처메이드나 뭐 라이브 워크시트 또 요새는 이제 띵커벨에서도 띵커벨 워크시트로 이런 쌍방향 학습지를 많이 제작하시고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인터랙티브 학습지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링크로 뭐 이학스터 과제나 아니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때 줌 이제 채팅창에 링크를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그 링크로 들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이 어떤 답을 입력했는지 어떻게 정답이 지금 다 정답이라서 정답을 지금 쓰고 있어서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답을 이제 학생들이 쓰게 되면 실시간으로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티처메이드라는 인터랙티브 학습지로 이렇게 수학을 지도를 했고요. 이학습터 과제 기능을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배움을 패들릿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저희 반에 이제 크롬북이 각 학생마다 하나씩 다 이제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패들릿 링크를 줘서 이제 문제를 따로 이제 이학습터 과제로도 주고 패들릿 링크를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크롬북을 화면 녹화하면서 자기가 이게 문제를 선생님처럼 가르쳐 보는 그런 배움 나누는 과정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했던 친구가 이 친구 거 잠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보라고 했죠. 그럼 분모의 곱 6 곱하기 8 48 똑같이 8을 또 곱해보면 5 곱하기 8은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생님처럼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을 나눠볼 수 있도록 이제 패들릿을 이용해서 이런 나눔 활동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조작 활동, 그러니까 실제로 손으로 이제 만져보고 수학 활동, 조작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작 활동을 이 원격 수업 때 이제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웹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제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리 매스 앱스나 아니면 이제 미래엔 엠티처의 온라인 수학 도구들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조작 활동들을 좀 제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가 이제 기초학력, 그러니까 5학년 수준을 이제 5학년 수준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습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별도 학습반도 조직을 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 도구들을 통해서 수학 스마트 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1학년부터 축적된 어떤 수학의 학습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칸 아카데미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준별로 문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6학년까지 스스로 코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문제를 제공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틀렸으면 조금 더 쉬운 문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께 보고서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와서 쉬는 시간에 아침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줬고요.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거는 포인트제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뭐 핸드폰 갖고서도 막 하는 친구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수학이 칸 아카데미로 이제 수학의 취미가 되는 우리 반 모습을 제가 찍어본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뭐 주말 뭐 그리고 학교 방과후 할 거 없이 본인의 뭐 핸드폰으로 집에서 뭐 컴퓨터로 자기 계정만 있으면 들어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스마트 교구들을 이제 열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지식센터에 초등수학 치시면 그 해당 강의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도 이제 오늘 이제 이학습터로 어떻게 학습 설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이캔노트 활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지금 50분까지 좀 시간을 맞춰달라고 전달을 받아서 한 30분, 35분 정도 지금 실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천천히 제가 설치서부터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링크를 다시 한번 패들 링크를 댓글이네요. 채팅창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접속을 하셔서 요거는 제가 계속 두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있는 제 개인 패들릿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 오늘
뭐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좀 헷갈린다 하는 내용들은 블로그 포스팅 보시면 다 단계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수 준비 항목에서 아이캔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기 위한 강의 파일을 이렇게 2개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요거를 좀 다운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캔노트 같은 경우는 PC에서만 저희가 쓸 수 있고요. 뭐 모바일에서는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근데 그래요. 지금 제가 다루기 전에 디지털 판서 기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기라고 판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우스만 갖고서는 필기랑 판서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패들릿이 안 열리시나요? 그럼 제가 링크를 다시 드릴게요. 네,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제 링크에. 네,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예, 연수 증명본에서 2개 다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판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펜 형태의 그런 이제 펜 형태의 타블렛을 가지고 판서를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이런 펜 타블렛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지금은 뭐 마우스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펜 타블렛이 필요합니다. 이 판 위에다가 이 펜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치 펜이 마우스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그림판이나 뭐 아이캔노트나 쓰실 때에 펜으로, 그러니까 마우스로 쓰시면 글씨를 거의 이제 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펜 타블렛이 있으면 와콤게 제일 유명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한 9만 원까지 있는데 싼 거는 한 5만 원 선까지 있습니다. 소형을 쓰시면 이제 소형을 사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요 타블렛은 갖춰 놓으시는 게 지금 선생님 대부분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웹캠이나 마이크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하나 더 갖고 계시면 선생님께서 원격 수업 이제 기기는 이제 대부분 갖추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말고 이제 액정 타블렛이 훨씬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액정이 보이는데 요거는 여기 화면 위에 컴퓨터 화면이 보입니다. 컴퓨터 액정 화면이 보이고 실제로 컴퓨터 액정 화면 위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정 타블렛이요. 대신 엄청 비싸죠. 그래서 현실적이지가 않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좀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 PC가 있으시면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를 액정 타블렛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슈퍼 디스플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한 3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판을 사용해 보시고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태블릿 PC로 액정 타블렛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슈퍼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정 타블렛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태블릿 PC 액정 태블릿 말고 그냥 이 펜 타블렛 화면 없는 태블릿을 쓰고 싶다. 그럼 유튜브에 태블릿 PC 뭐 그냥 타블렛 뭐 타블렛으로 이용하기 뭐 이렇게 쳐 보시면 여러 가지 소개하는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네, 뭐 학교에 이지 드로잉이 있는데 예, 이지 드로잉도 선생님께서 그 펜타블렛만 있으면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학교에 이지 드로잉 쓰시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판서기기는 여기까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아이캔노트랑 교환 이제 강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다고 제가 간주를 하고 제가 설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는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 파일을 받으셨으면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압축은 제가 미리 풀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파일 중에서 iCan 노트 셋업 파일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류가 하나 뜰 거예요. 이런 오류가 뜹니다.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윈도우 자체의 방화벽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 밑에 이 실행 안 하면 떠 있죠.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추가 정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를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떠요. 그러니까 안전한 프로그램이니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안 뜨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네, 금방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바탕화면에 아이캔노트 프로그램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캔노트는 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캔노트를 실행해 보시면 아이캔노트 파일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드린 파일 자체가 최신 버전 파일입니다. 지금 드린 파일 자체가 2.027로 되어 있죠. 아이캔노트 2.027. 이게 제일 최신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업데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새 메뉴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제 새 강의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캔노트 자체가 지금 이 프로그램 내에 내가 원하는 강의 자료를 업로드해서 강의 자료는 여기 보이시듯이 뭐 PPT나 뭐 그런 뭐 워드 파일, 그리고 한글 파일, 한쇼 파일, PDF 파일, 사진 파일들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 대부분 이제 PDF 파일을 올려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 새 강의를 누르셔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재 파일에 용지 방향 설정한 다음 적용을 눌러주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빈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강의에서 교재 파일을 추가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뭐 업로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교재 파일 추가. 아까 마인드맵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좌측에 PPT 슬라이드처럼 뭐 더하기 눌러서 슬라이드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교재 파일들을 추가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파일을 이렇게 추가하셔서 우측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따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측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서하시면서 수업하실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는 나가주셔도 좋고 아까 제가 다운 받아 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파일에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아이캔노트 실행 파일로 연결이 되면서 아이캔노트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아이캔노트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혹시 따라오시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여기까지 지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오늘 실습을 할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모바일 기기로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 제가 오늘 드린 패들립 보시면서 한번 PC에서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지금 PC로 하신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익히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지금 이제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기본 기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능들이 제일 핵심이고 이 기능들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선생님께서 이 아이캔노트를 강의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펜 기능과 도형 기능 그리고 색 변경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한 3개, 1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쓸 수 있는 펜 기능은 이런 일반 펜 기능과 이런 형광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형광펜 기능은 요 위에 이게 투명도가 있고요. 일반 펜 기능은
형광펜보다 훨씬 진하죠. 그래서 일반 펜 기능과 형광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단어는 이 알파벳을 써놨는데 요거는 단축키예요. 단축키. 그래서 단축키까지 익혀두시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좀 익히고 있어서 왼손은 키보드에다 올려놓고 오른손은 액정 타블렛에다 올려놓고 이게 키보드 그러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이 단축키까지 익혀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선 일반 펜 기능은 요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툴바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일반 펜 기능은 요게 일반 펜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일반 펜이고 우측에 있는 게 형광펜입니다.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펜 기능을 하고 싶다. 일반 펜 클릭하시고 이 부분 클릭하시고 쭉 그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일반 펜. 그다음에 형광펜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여기 있는 우측, 요 메뉴가 형광펜입니다. 요걸 누르시거나 이 형광펜 이쪽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H를 누르시면 형광펜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지금 펜마다 지금 색상이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색깔이 좀 다른데요. 그 색상 변환하는 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형광펜이 바로 자유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펜, 형광펜 이렇게 우측에서 툴바를 눌러서 하는 방법과 지금 단축키를 눌러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까지 직선까지 해보고 나서 선생님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요거를 이용하셔서 수학 수업이나 뭐 읽기 수업, 국어 수업 같은 거 진행하신다고 할 때 여기 줄을 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선을 그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P와 H를 누르면 일반 펜과 형광펜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선이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P와 H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펜과 형광펜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고 쭉 그으시면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혹은 Shift 혹은 Q를 누르시면 지금은 네,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Q가 빠졌네요. 네, 그냥 Shift를 누르시고 쭉 그으시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형광펜도 마찬가지. 형광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고 쭉 그으시면 Shift를 누르시고 쭉 그으시면 지금 이렇게 직선이 그어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Q까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Shift를 계속 누르게 되면 고정키라고 윈도우 자체에서 무슨 이제 오류창 같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Q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Q 기능이 좀 사라진 것 같네요. 그래서 Shift를 누르시고 쭉 그으시면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지금 선생님께서 한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실습해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옆에 툴바에서 이미지를 눌러서 하시는 게 익숙해지시면 한번 단축키를 눌러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와콤 태블릿이 있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펜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는 와콤 태블릿이 혹시 블루투스 모델인가요? 아니면 USB를 꽂아서 하는 모델인가요? 혹시 USB를 꽂아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와콤 태블릿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보시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아이캔노트에서 와콤 태블릿은 뭐 충돌되는 문제들은 없고요. 지금 기계 문제나 아니면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 문제일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제가 네, 지우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아이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형으로 인식을 해요. 도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지우개로 지우지 않으면 이게 지우개가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지우개는 따로 안 넣어놨는데 요 지우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는 내가 필기한 내용을 지우는 기능이고요. 우측에 있는 건 개체를 지우는 지우개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직선을 그으셨으면 지우개로만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개체 지우개로 한번 지워주시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 지우개 기능이 사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따가 이제 개체 선택 기능을 배우실 텐데 저는 거의 개체 선택으로 지우거든요. 이따가 좀 그 지우는 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를 하나씩 눌러서 이렇게 지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방금 이게 쓰신 거를 바로 지우고 싶으시면 선생님께서 작업 취소 단축키 혹시 아시나요? 뭐 한글도 많이 사용하시면 아시죠? 컨트롤하고 Z 누르시면 작업 취소해서 전 단계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체 지우개로 지우시는 것보다 컨트롤 Z로 누르셔서 작업 취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시긴 더 편리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반 펜과 형광펜 직선을 일단 넘어가고요. 선굵기, 색 변경, 텍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이 쓰시다 보면 이게 너무 얇아. 펜이 제가 좀 제일 낮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하다 보면 너무 얇다. 좀 굵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제 펜 굵기도 할 수가 있어요. 우측을 보시면 아까 일반 펜과 형광펜 밑에 색깔로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색깔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1부터 5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선정을 하셔서 그으시면 펜 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설정하셔서 뭐 20 이렇게 놓으시면 굵어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걸 누르시기가 굉장히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T나 H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반 펜과 형광펜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빼기를 누르시면 내려갑니다. 제가 누를 때마다 지금 더하기를 누를 때마다 지금 여기에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굵기 뭐 형광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펜도 더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굵어지고요. 빼기를 누르시면 얇아집니다. 우측에서 여기 있는 숫자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선 굵기는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변경을 좀 많이 색상 변경은 제가 지금 일반 펜은 계속 빨간색으로만 썼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좀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 예, 선생님께서 일반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바꾸시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 우측에 보시면 색상 팔레트가 있어요. 색상 팔레트. 색상 팔레트에서 직접 선택하셔서 이렇게 일반 펜과 형광펜 상태에서 색상 팔레트에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팔레트에서 색깔 누르시고 바꾸시고 누르시고 바꾸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는 선생님 그 키보드에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습니다. 키보드에 일반 펜과 형광펜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텍스트까지 하고 나서 실습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팔레트로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펜과 형광펜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팔레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C키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형광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T를 누르시고 내가 텍스트를 놓고자 하는 곳에다가 누르시면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단축키가 입력이 안 되는 선생님께서는 한글과 영어 키 전환하실 수 있는 키 있죠. 그 키보드에 그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텍스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T를 눌러서 했는데 우측에서 툴바에서는 여기 텍스트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텍스트를 찍으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선 굵기, 색 변경, 텍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 굵기는 뭐 그 단축키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에 여기 누르셔서 숫자를 변화시키는 선 굵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 굵기는 기본적으로 우측에 툴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툴바 밑에 일반 펜 밑에 요 숫자가 있죠. 일반 펜 밑에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올리시면 일반 펜을 사용할 때에 이제 굵기가 이렇게 굵어집니다. 숫자를 낮추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숫자를 계속 변경하기가 번거로우시니까 여기서 키보드에 선생님 숫자 키 있는데 위에 더하기와 빼기 키가 있죠. 이 숫자 패드 그 제일 우측에 있는 숫자 패드 말고요. 그 키보드 그 한글 위에 있는 그 0 옆에 빼기와 더하기가 있거든요. 0 옆에 그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숫자 패드에 있는 더하기 빼기 말고요. 그 키보드 한글 키보드 위에 있는 더하기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숫자 패드를 누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갈 길이 멀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우측에 있는 도형, 이 우측에 있는 툴바에 있는 도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각형 그냥 쭉 당겨서 놓으시면 되고요. 색상은 미리 선택을 해주시고 선생님께 색상을 C키 눌러서 미리 선택해 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팔레트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도형은 쉽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고, 다각형을 그리시고 싶으면 다각형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몇 각형을 수정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기능이 이제 도형은 좀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개체 선택 기능입니다. 제가 사실 좀 시간이 많으면 이 문제도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즉각적으로 한번 생각이 나시는 대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개의 숫자를 움직여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개체 선택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고 재밌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캔 노트에서는 모든 필기나 도형들을 다 개체로 인식을 하고요. 그 개체를 선택해서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4개의 숫자로 움직여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게 넌센스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적 남자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를 이동을 할 거예요. 2가지 기능을 이용할 건데 개체 선택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개체 선택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가미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요 숫자 6을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 선택을 누르시고 개체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펜 끝에 노란 불빛 나오는 거는 제가 요 강의 마치고 제가 다른 설정, 이게 사용자 설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배경 마우스 커서에서 그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개체 선택을 누르시고 올가미 도구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요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 복제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수학 수업을 하실 때에
똑같은 문제를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일단 한번 쓰시겠죠? 쓰신 다음에 그 문제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개체 선택 누르시고 쭉 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판서 노동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개체 선택 쭉 올가미로 묶으신 다음에 뭐 요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체 선택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 왜 많이 이용이 되냐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우개 기능으로 이 개체들을 지우진 않습니다. 개체 선택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백스페이스 위에 딜리트 키가 있죠.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나 이 부분을 지저분해서 이렇게 지우고 싶어.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체 선택 기능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면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체 선택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S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십자 모양으로 마우스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 쭉 당기신 다음에 이동하실 수도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되고 팔레트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선택된 채로 누르시면 색깔도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올가미.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개체 선택 누르시고 올가미로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네모로 선택이 되어 있는 채로 색상 팔레트가 색상을 누르시면 바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체 회전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수업 때 이런 도형 수업을 할 때에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이 있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아까 삼각형 그리는 건 배웠는데 직각삼각형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등병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한번 만들 수 있고 직각삼각형은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개체 선택 기능이 이용이 됩니다. 개체 선택 기능으로 이렇게 올가미 도구로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체 선택 플러스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시면 글씨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당긴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꼭지에 그 초록색 동그라미가 생겨요. 꼭지에. 그러면 이 꼭지를 잡으셔서 이동을 하시면 도형이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사각형이면 뭐 여러 가지 사다리꼴 형태, 평행사변 형태로 다 변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개체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개체 회전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우측에 아까 개체 선택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듯한 아이콘이 있죠. 이 개체 회전을 누르시고 아까 올가미 도구와 똑같이 이렇게 올가미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전을 누르시고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위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초록색 동그라미를 잡고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90도 돌렸을 때 이런 모양이야. 그리고 90도 돌려 또 180도 돌리면 이런 모양이야. 270도 돌리면 이런 모양이야. 360도 이런 모양.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개체를 네. 자판키 엔터키입니다. 지금 모양을 바꾸는 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개체 선택을 먼저 이렇게 해 주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자판 엔터키를 치시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체에서 회전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회전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개체 선택처럼 이렇게 올가미 치시면 돌릴 수 있는 꼭지가 나오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 매기기 기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습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강의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네요. 그래서 순서 매기기 기능과 화면 캡처 기능 다 보도록 할게요. 순서 매기기 기능을 보시면 반전 기능은 따로는 없습니다. 예, 반전 기능은 따로는 없습니다. 순서 매기기 기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순서 매기기 기능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꼭지점, 뭐 꼭지점 A, B, C, D, 야, 이쪽 꼭지점, 뭐 아니면 선생님께서 직접 뭐 A, B, C, D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자동으로 기호를 매겨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일단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요. 계속 가리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 툴바에 A부터 Z까지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A부터 Z까지 이게 알파벳 자동 입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쪽 알파벳 자동 입력 요 메뉴입니다. 알파벳 자동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마우스가 변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A가 생기고요. 그 다음은 또 더블 클릭하면 B, C, D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뭐 계속 누르면 계속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가고 싶다. 순서 자동 매기 기능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ESC를 누르면 이렇게 나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 순서를 매기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도형 그리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툴바에서 알파벳 자동 입력 누르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알파벳 자동 입력이 되고요. 이 메뉴에서 나가고 싶으시면 ESC 누르면 나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매기기는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요거까지만 보고서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이제 아이캔노트 같은 경우에는 내 강의 자료를 올려서 그 강의 자료 위에서 강의를 하지만 외부 이미지 소스나 어떤 외부 소스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이용해서 외부의 이미지 소스를 내 아이캔노트 화면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 기능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요. 삽입에서 화면 캡처를 눌러주십니다. 삽입에서 화면 캡처를 눌러주시면 이 위에 이게 스타트, 셋업, 클로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아직 만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삽입, 화면 캡처 혹은 단축키는 F8입니다. 눌러주시면 이 상단에 스타트, 셋업, 클로즈가 나오는데 아직 누르지 마시고 내가 캡처를 원하는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한번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눌러보시고 내가 원하는 곳을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게 놓으신 다음에 그냥 엔터, 자판기 엔터를 치시면요. 아이캔노트 창에 바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티브 학습지를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서 여기에서 바로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삽입, 화면 캡처하면 이 툴바가 뜨면 화면 캡처가 지금 활성화가 된 거고요. 내가 화면 캡처를 원하는 곳으로 나와서 스타트 누르시고 원하는 곳을 쭉 당기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있던 슬라이드에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선생님께서 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기능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능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 정도 기능만 익혀두시면 특히 그 중에서 기본 기능과 개체 선택 정도는 선생님께서 좀 익혀두시고 단축키도 익혀두시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린 오늘 이 패들릿은 꼭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크롬에서 요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 북마크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가 기능들 제가
이렇게 좀 더 고급 기능들은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만약에 Q&A가 있다. 뭐 궁금한 부분은 제가 자주 하시는 질문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평택의 소서버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통학 메신저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검색을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많은 내용 사실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전달 못한 것도 조금 있는데 다음 기회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또 있으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기 네, 전에 감사합니다. 도형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작게만 되거든요. 예, 어떤 게요? 도형을 클릭해서 누르면 작은 네네. 도형만 나와요, 자꾸. 그거를 지금 도형을 누르시고 그냥 바로 거기 누르셔서 그래요. 도형